이러면 이제 오늘 주요하게 얘기를 이제 나눠볼 주제가 대장동 의혹 최초 제보자가 과연 누구인가 이건데 얼마 전에 봉지국 기자님의 페북에다가 이제 그런 그와 관련된 글을 올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회자가 됐는데 이게 이제 대장동 최초 제보자라는 제목의 이제 글이었는데요. 이게 대장동 최초 제보자라면 무엇을 가리키는 말이죠? 대장동 사건에 예, 예. 알려지지 않은 디테일은 굉장히 많아요. 네.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클리셰라고 하는 예. 작지만 굉장히 좀 흥미롭고 예. 의미 있는 것들이 있는데 예. 여태까지 이제 많은 분들이 야 그럼 대장동 사건을 언론에 제일 먼저 제보한 게 누구야? 2021년 8월 31일인가요? 그 경기경제신문이라는 지역지에서 처음에 나왔잖아요. 맞습니다. 예. 보도가 나왔는데 예. 저희가 추가로 입수한 정영학 녹음 파일에 예. 그 부분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도 이게 신문에 나오고 했으니까 예. 그 전까지는 뭐 김만배가 뭐 이거를 뭐 돈으로 막았네 어쩌네 이런 얘기가 있었지만 어찌 됐든 이 대장동 사건이 이제 수면 위로 드러난 거는 자기들끼리 돈 싸움이었어요. 그렇죠. 예. 김만배, 예. 남욱 예. 크게는 이 두 줄기였습니다. 예. 싸운 겁니다. 남욱은 왜 내 지분을 당신이 가져가서 당신이 돈을 더 벌어? 김만배는 너 못 줘. 이런 거였죠. 근데 이 상황에서 언론의 보도가 나왔는데 이거 제 생각이 아니라 대장동 검찰 수사 기록과 녹음 파일 그리고 녹취록을 보니까 최초의 보도 제보자는 이낙연 측이다라고 이성문 화천대유 대표가 얘기하는 육성이 있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그 육성은 조금 이따 한번 풀로 한번 들어보기로 하고요. 그 중요한 부분을 이제 봉지국 기자님이 그 페북에 올린 글에서 그 검찰의 대장동 수사 기록을 근거로 해가지고 2021년 남욱 변호사가 검찰 조사에서 그 윤영찬 의원실에 대장동 의혹을 제보했다는 그런 취지로 진술한 부분이 있어요. 그 일단 남욱 변호사 피의자 신문조서 내용을 한번 일부를 한번 저희가 한번 보죠. 네. 여기 보면은 이제 검사가 물어보죠. 김만배 정영학 간의 싸움은 2019년 11월경 있었는데 최근에 출국한 것과 무슨 관계인가요? 그러니까 남욱 변호사가 이제 답변을 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이번에 정영학이 이낙연 측 윤영찬 의원을 통해서 김만배에게 싸움을 크게 걸었다고 들었거든요. 거기에 휘말리기 싫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이제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윤영찬 의원 쪽에다가 어떻게 제보를 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걸로 읽힐 수 있는 건데 어떻게 해석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출국한 것과 무슨 관계인가요로 얘기한 거는 남욱이 계속 미국을 왔다 갔다 맞아요. 했잖아요. 예. 근데 이 사건이 불거질 것 같으니까 또 미국을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검사가 물어본 거고. 예. 근데 자기는 김만배와 정영학의 싸움에 휘말리기 싫었다. 그러니까 이것도 남욱도 자기 유체 이탈한 거예요. 자기가 사실 김만배랑 싸우고 주요하게 예. 싸우고 있었는데 그 갈등에 끼기 싫었다는 건데 남욱은 정영학 쪽에서 윤영찬 의원실에 대장동 관련 제보를 했다라고 예. 본인이 이제 누구로부터 들었다.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김만배가 열이 받았다. 그리고 둘이 싸우는 거에 휘말리기 싫어서 전 미국으로 갔어요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그 검찰의 2021년 11월에 남욱의 피의자 신문 조서인데 이후에 대장동 재판을 할 때 이 얘기가 한 번 더 나옵니다. 그때 이제 남욱이 구체적으로 좀 얘기하죠. 정영학 회계사가 뭐 정영학 녹취록 등 일체 관련 자료를 윤영찬 의원실에 줬다고 들었습니다라고 재판에서 증언을 해요. 그거는 상당히 재판에서 한 거기 때문에 증거로서도 상당히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럼 남욱이 그걸 직접 받거나 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남욱의 그 변호사기 때문에 이분의 진술을 가만히 보면 다 들었다예요. 왜냐하면 재판에서 확정적으로 말을 하면 위증죄가 걸려서 그것 때문에 실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욱을 보면 남욱의 진술을 잘 보면 뭐 김만배로부터 들었다, 정영학으로부터 들었다, 누구로부터 들었다 피해가고 있는 거죠. 리스크를 피해가고 있는데 그때 이제 또 물어보죠. 그럼 누구한테 들었습니까?라고 하는데 잘 아는 기자한테 들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남욱의 그 피의자 신문 조서를 보면 기자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잘 아는 후배 기자. 그게 누구냐? 남욱의 다른 피의자 신문 조서를 보면 그 기자가 조선일보 기자로 나옵니다. 어떤 대화를 할 때냐면 검사가 막 이렇게 물어보니까
제가 들어보니까 김만배가 이제는 뭐 검찰 이 인맥만 있는 게 아니라 돈까지 있어서 그리고 또 윤석열하고 친한 검사들도 다 돈으로 매수해서 이번 사건 수사 못 한다고 하던데요. 근데 그 검사님은 저한테 자꾸 그거 물어보는 거 보니까 검사님도 독고다이네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검사님도 참 배짱이 좋다 이런 네. 취지로 얘기하니까 왜 그렇게 생각하는? 그러니까 윤석열 쪽 관련된 검사, 윤석열이 뭐 이제 그때 당시 총장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못 하는데 당신 뭐 이렇게 꼬치꼬치 캐묻냐 이런 취지로 얘기했는데 그때 남욱이 뭐라 그랬냐면 검사가 물어보죠. 그거 누구한테 들은 얘기야 했더니 그 국회에 출입하는 조선일보 기자 잘 아는 후배 기자한테 들었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이게 2021년 10월에 네. 남욱 변호사가 미국에 있었잖아요. 네. 남욱 변호사를 찾으려고 모든 언론사가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제가 그때 JTBC에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남욱 변호사가 JTBC와 화상 인터뷰를 해요. 네. 화상 인터뷰를 해서 뭐라 그러냐면 이제 앵커가 물어보죠. 저 대장동 그분 보도가 이제 10월 9일에 동아일보에서 처음 나왔고 그 화상 인터뷰가 그 이후에요. 그러니까 대장동 그분이 누구냐를 모든 언론이 찾을 때 남욱 변호사가 첫 화상 인터뷰를 하는데 대장동 그분이 누구냐고 물어보면 당연히 남욱은 모른다고 했겠죠. 사전 인터뷰에서. 그러니까 앵커가 어떻게 물어보냐면 김만배 회장이 유동규에 대해서 그분이라고 했습니까? 평소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김만배 입장에선 유동규가 자기보다 동상이니까 그분이라고 안 불렀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자연스럽게 그분은 한 명밖에 없구나 여기서. 김만배보다 나이 많은 사람 딱 한 명밖에 없거든요. 거기서 이재명 대표밖에 없잖아요. 네. 정진상 실장도 김만배보다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약간 몰아가기식 보도가 시작됩니다. 그게 동아일보로 시작해서 JTBC에서 펌프질을 그 남욱의 화상 인터뷰로 하는 거예요. 하고 나서 남욱을 JTBC 기자가 미국에 가서 만나죠. 그리고 심지어 비행기를 다 같이 타고 와요. 정종문 기자가. 야. 근데 공항에서 귀국 비행기를 타기 전에 앉아가지고 편안하게 얘기를 하는데 남욱은 거기서 정반대 얘기를 해요. 제가 얼마나 많이 시도를 했겠습니까? 그거 매수하려고 뭐 하려고. 씨알도 안 먹혀요라는 게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전에 자기가 불과 몇 주 전에 했던 화상 인터뷰와 공항에서 직접 만나서 하는 인터뷰가 배치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그 뭐 각 언론에서는 이거 뭐지?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JTBC고 뭐고 많은 언론이 남욱을 잡으려고 미국까지 가고 저희만 간 게 아니잖아요. 그때 모든 언론이 갔는데 조선일보 기자는 통화가 됐단 거죠. 남욱과. 전 이게 쇼킹하더라고요. 조선일보의 그 국회 출입하는 적어도 남욱보다 나이가 어린 남욱이 73년생으로 그 기억이 되는데 73년생보다 어린 그 조선일보 기자는 미국에 있는 남욱과 계속 통화가 되면서 여기에 있는 수사 상황이랄지 돌아가는 상황을 다 알려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다면 조선일보의 그 기자는 적어도 대장동 사건의 내막을 남욱으로부터 아주 자세히 들었겠구나. 하지만 조선일보의 남욱 인터뷰 기사는 나오지 않았죠. 그것도 참 아이러니하네요. 네. 네. 물론 그 기자가 일부러 안 썼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쓰려고 했겠죠. 근데 아마 그게 여러 가지 그 당시 언론 보도는 대장동 그분 찾기 놀이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것과 결이 맞지 않는 인터뷰를 실을 수는 없었을 겁니다. 아마 저는 개인적으로는 데스크진에서 막았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 참 그 부분도 이 대장동 사건의 뒷이야기로 참 흥미로운 얘기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네. 그 당시에 언론이 이제 10월에 가장 크게 불이 붙었잖아요. 그 언론의 대장동 관련 소스를 제공한 게 제가 그 당시에 듣기로도 이낙연 후보 측이었습니다. 이낙연 후보 측으로부터 대장동 관련 소스를 받아서 여러 언론사 보도를 했고 심지어 어떤 곳은 청와대 민정수석실로부터 자료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있었어요. 그러게요. 네.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국민의힘이었다기보다는 그때 항상 그 경선 때문에 뭐 민주당도 10월 초까지는 굉장히 뭐 팽팽하게 그렇게 했었잖아요. 근데 그때에 뭐 여러 분들이 이제 궁금해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 이거는 대장동 사건에 있어서 뭐 이거 최초 제보자가 뭐 이낙연 측이냐 아니냐 이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실은 지금 정말 이 사건이 실체가 있느냐 없느냐 비리가 뭐 이재명 대표가 돈을 받기로 했느냐 안 했느냐 돈을 받았느냐 이게 사실은 핵심이겠죠. 그리고 50억 클럽의 존재 박영수가 이 사건에 지분이 있느냐 없느냐 지금 그렇게까지 발전이 된 거잖아요. 50억 클럽과 이재명 대표 관련 이 두 개가 축일 텐데
이게 본질인 거죠. 근데 그렇죠. 예. 이 부분 말고 제가 굳이 말씀드린 거는 수사 기록에서 나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때 당시의 상황은 이낙연 측을 지목하고 있는 건 사실이다라는 예. 거죠. 네. 그러니까 아까 그 남욱이 검찰 그 조사에서 얘기한 신문에서 얘기한 그 윤영찬 의원은 뭐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이낙연 후보의 핵심 측근이었고 동아일보 또 후배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윤영찬 의원은 그런 사실이 없다. 뭐 그런 걸 제보받았거나. 근데 윤영찬 의원이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데 전 그게 사실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남욱은 전원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예. 조선일보 이제 기자 후배 기자한테 들었다라는 건데 다만 전 가능성은 이낙연 측이 맞다고 생각하는 게 이성문 화천대유 대표의 녹음 파일 육성이 있습니다. 이낙연 쪽에서 경기경제신문에 소스를 줬다. 그리고 경기경제신문의 그 담당 그 기자분도 이낙연 측에서 그 소스를 받아서 기사를 썼다 인정하고 있어요. 그 부분은. 예, 맞아요. 근데 다만 그거 말고 다른 언론사들까지 정말 소스를 주면서 언론 플레이를 했느냐 이건 수사로 한번 제가 알기로 윤영찬 의원 지금 고소했잖아요. 예. 수사로 밝혀줘야 되겠죠. 예. 지금 이제 나오는 게 이게 이제 바로 그분 이재명을 거의 사실상 거의 적시해서 사실 얘기한 거예요. 최초의 촉발을 대장동 의혹을 이제 제일 먼저 촉발시킨 건데 이게 이제 경기도에 위치한 경기경제신문이라고 하는 건데 그 2011년도에 창간한 지역 언론이고요. 거기 이제 발행인이자 편집인이 박종명 대표인데 그 대표가 직접 칼럼을 썼어요. 이재명 후보님 주 화천대유 자산 관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이렇게 이제 칼럼을 써요. 근데 이 박종명 대표가 최근에 정확히는 7월 18일입니다. 그 주간경향의 그 정용인 기자하고 전화 통화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낙연 라인 쪽에서 이런 사건이 있다고 정보를 건넨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이분이 이제 시작을 하셨는데 이분이 대통령 취임식에 갔다 온 것 같던데요. 초청을 받아서. 네. 네. 그거 아세요?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이분이 대통령 그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을 받아서 참석을 했다고 본인이 뭐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 네. 보도가 나왔었던 것 같은데 그만큼 이분에 대해서 고맙죠. 그때 당시에 윤석열 후보 측은 이게 엄청났습니다. 윤석열 후보 측이 제기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때 당시에 그 민주당 내에서 자기들끼리 경선하면서 했는데 이분이 시작을 했으니까 네.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러니까 취임식에 초청까지 받았는데 이분이 이제 경향신문의 정용인 기자한테 그렇게 얘기한 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정용인 기자한테 물어봤습니다. 직접. 기사가 이렇게 나왔는데 그 뒷얘기가 뭐냐 해서 제가 다 많이 들었어요. 직접 만나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화천대유 이성문 대표의 얘기와 남욱의 주장,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리고 정용인 네. 기자의 취재 내용, 경향신문의 취재 내용 이 세 가지가 거의 한 일치하죠. 곳을 가리키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경험한 것도 JTBC에 있을 때 그때 당시 뭐 이재명 대장동 그분, 이재명이 그분이야 앞장섰던 매체가 딱 2개 있어요. 제가 볼 때는 1번, 3개 있습니다. 동아일보는 그분을 만들었고 예. 그분이 이재명이야라고 몰아가기식 보도를 제일 열심히 한 건 그때 당시 JTBC와 조선일보였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방송에서 정영학 추가 녹취록을 입수해서 일부를 들려드렸어요. 그 이성문 하천대유 대표가 성남시 경기도에 흘러간 돈 100%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녹취록을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렸는데 오늘 또 이제 이성문 대표의 음성을 저희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방금 저희가 앞서서 얘기한 내용과 관련된 거고요. 오늘 공개하는 녹취록이 이게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직접 저희가 이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이성문 대표하고 정영학 회계사가 이제 나눈 그러니까 대화 내용입니다. 시점은 예. 방금 그 경기경제신문 보도가 나오고 한 일주일 뒤에 이성문 화천대유 대표와 정영학 회계사가 통화할 때 정 회계사가 녹음을 한 거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지금 오늘 여기서 처음 공개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그 경기경제신문의 그 칼럼과 관련된 그 내용이 녹취록에 나오니까 그거를 염두에 두시고 녹취록을 이해하시면 더 잘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대화 내용을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들어보고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 회사님도 그 찌라시 그거는 들어서 알고 계시죠? 네, 한번 봤습니다. 네, 예. 그 전에 뭐 며칠 전에 알고 계신 거죠? 예, 예, 그 예. 소문 다 퍼졌어요. 대여금이 문제죠, 대여금. 그거는 좀
내가 알기로는 이제 뭐 선배님은 윤영찬 쪽에서 시켰다는 거 그거 아닌 것 같고. 아, 윤영찬. 아니 그거 아니고요. 네. 윤영찬이 아니고 내가 알기로는 이제 수원 쪽에 걔가 수원에서 활동하잖아요. 아, 네네. 그 찌라시 기자요. 예. 수원 쪽에 이낙연 쪽에 있는 사람이 쑤셔서 그렇게 한 걸로 그렇게 나는 그렇게 정보를 파악했습니다 누군지도 모르겠지만. 네. 그거는 아무리 저 지방신문이라 그렇게 쓸 수가 없거든. 네. 아 그렇게 하고 네네. 내가 어제 저녁에 9시 좀 넘어서 퇴근했는데 예. 저녁에도 어제 저녁 무렵이죠. 저녁 무렵에 이제 저보고 정영 회사님한테 연락을 해라 그러더라고. 네. 그래서 이제 이 최근에 그러면 제가 1년에 최근의 상황들이나 이런 것을 다 알려드리겠다. 그렇게 하면서 뭐 혹시 지금 이런 게 있습니다. 그 어제 선배님도 어디 여의도에서 뭐 그런 이야기 들은 것 같은데. 네. 제 친구 중에 이제 성대의 그 로스쿨 교수가 있거든요. 걔가 헌법학자입니다. 네네. 이 헌법학자이기 때문에 권력 구조 개편이나 언론의 자유나 이런 것을 여의도 쪽에 있는 사람들하고 세미나도 많이 하거든요. 네네. 걔가 또 MBC의 사회이사예요. 그러니까 박문진 이사니까 굉장히 나름대로 사회적으로 그러네요. 권력이 있는 친구죠. 네네. 그 친구가 발이 굉장히 넓고 적극적인 친구인데 나하고 친해요. 네네. 한 5일 전에 나한테 연락 왔어. 전번 주 한 수요일이나 목요일날. 네네.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제 이걸 국감에서 이슈화 시키려고 여러 가지 정보 수집, 예를 들면 뭐 우리 국민의힘 중에서 정보 수집 팀들 있잖아요. 대표적인 게 곽상도 의원 이런 사람들. 아, 네네. 네. 그래서 각 의원은 뭐 해당 사항이 없으니까 다른 쪽에서 하니까 뭐 혹시 네가 뭐 다른 사항이 있으면 다 대입을 잘 해라 이렇게 나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나 우리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니까 네. 관계 없다. 예, 여기 이제 녹취록에 나오는 이성문 대표가 언급한 찌라시라고 하는 거는 뭐 소문이 다 퍼졌어요. 이렇게 언급한 거는 그 경기경제신문의 그 칼럼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지금 맥락상으로 보면 예, 맥락상으로 보면. 경경제신문. 근데 정영학 회계사가 대여금이 문제죠. 대여금이라고 말하는데 이거는 무엇을 가리키는 건가요? 아, 이게 지금 9월의 대화잖아요. 2020년 9월. 2021년 4월에 용산경찰서에서 화천대유 이성문 대표한테 소환 통보를 해요. 화천대유와 천화동, 저 화천대유에서 돈이 왜 이렇게 많이 목돈이 빠져나갔습니까? 근데 그거는 김만배가 자기가 대여금 형식으로 돈을 많이 뺐는데 소명이 안 되는 자금이 한 8, 90억 됐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회사에서 돈을 뺐으면 그걸 소명을 해야 그걸 넘어갈 텐데, 그러니까 저 정영학이 얘기하는 거는 그거를 못 맞추겠다는 거. 왜냐하면 이제 김만배는 자기가 가져가 놓고 이성문한테 네가 쓴 거잖아 이랬던 모양이에요. 내가 쓴 거 아니고 네가 쓴 거니까 네가 책임져라 이렇게 약간 유체이트를 해버리니까 이성문 대표나 뭐 화천대 임원들은 멘붕이 왔던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대여금이 문제는 그 용산 경찰서 수사건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이어서 이성문 대표가 내가 알기로는 선배님이 윤영찬 쪽에서 시켰다 하는데 그거 아닌 것 같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선배님은 김만배를 가리키는 거죠. 예, 이성문 대표하고 김만배 씨는 이제 성균관대 서로 선후배 관계예요. 뭐 한 분은 법대 나오고 한 분은 동양철학과 나오고 이렇게 되는데 이성문 대표 얘기를 액면 그대로 보면 김만배 씨가 윤영찬 의원 쪽에서 대장동 의혹을 제기하라고 시켰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한 걸로 해석이 되는데 이성문 대표는 그거는 아닌 것 같다 하고 자기 의견을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성문 대표가 내가 알기로는 수원 쪽에서 얘가 수원에서 활동하잖아 라면서 사실상 이제 그 박종명 경기경제신문 대표를 사실상 언급을 하죠. 왜냐하면 이 경기경제신문 사무실이 그 수원구 팔달구에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이성문 대표가 수원 쪽에 이낙연 쪽에 있는 사람이 주셔서 그렇게 한 걸로 이제 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이낙연 쪽 인사로부터 대장동 의혹과 관련된 자료를 받아서 그 유명한 칼럼을 이재명 후보님 주 화천대유 자산관리가 누구의 것입니까? 라는 칼럼을 썼다는 주장으로 해석할 수가 있나요? 이 통화뿐만이 아니고요. 앞뒤에 이제 다른 날짜들이 더 있는데 이성문 대표가 정영학 회계사한테 윤영찬 의원을 언급한 거는 떠보기 위했던 것 같아요. 앞뒤 맥락을 보면. 왜냐하면 김만배 기자 같은 경우는 야 이거 정영학이
윤영찬 의원의 소스를 제공한 것 같다. 그래서 저때 대화가 주 내용이 뭐냐면 김만배가 흔히 말하는 쥐새끼 내부의 쥐새끼를 찾아라. 그래서 너 아니야 해가지고 이성문 대표한테 야 네가 정영학한테 연락해봐 이렇게 해서 이런 통화거든요. 그 전후 맥락을 보면 다른 날짜를 보면 그렇기 때문에 윤영찬 얘기를 꺼내면서 정영학이 윤영찬한테 한 건지 확인하려고 했던 의도가 있었던 거예요. 저 질문은. 근데 어찌됐든 윤영찬 의원은 명백한 또 이낙연 측계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한 얘기가 윤영찬 의원 말고 다른 수원 쪽에 있는 이낙연 쪽 인사가. 그거다. 예. 근데 윤영찬 의원이 지역구가 그쪽 아닙니까? 윤영찬 의원은 성남 쪽이죠.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성남 뭐 수원 같은 예. 거의 같은 그 예. 묻긴데 그리고 사실 예. 수원 쪽에 활동하고 있는 이낙연 쪽 인사는 또 있습니다. 그 이낙연 캠프에서 꽤 그 비중 있는 역할을 맡았던 현직 국회의원도 있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예. 적어야 되는 거는 어찌됐든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제 골치 아프게 됐고 국민의힘에서 이거를 국정감사 때 주요 먹잇감 타깃으로 할 건데 그걸 걱정을 하면서 요 얘기를 하면서 며칠 뒤에 이제 다 같이 모이기로 해요. 네. 야, 이 찌라시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될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이제 또 다른 날짜 통화를 보면 이성문 같은 경우는 아니 사실 근데 뭐가 문제냐. 돈 관계 없는데. 다 계좌 추적하고 하라 그래. 뭐가 문제냐. 우리가 왜 쫄아야 돼.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하고 있죠. 네. 그 아무튼 이제 이성훈 대표가 이 녹취록에서 수원 쪽에 있는 이낙연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그렇게 이제 대장동 의혹 그 자료 제공자를 그렇게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앞서 이제 소개해드린 대로 박종명 대표가 최근에 주간경향 정용인 기자하고 통화하면서 그 했던 이낙연 라인 쪽에서 이런 사건이 있다고 정보를 건넨 것은 사실이다. 요렇게 말한 거하고 딱 일치하죠. 그렇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또 이제 정영인 기자를 뭐 최근에 한번 만나서 확인을 해봤는데, 예. 그러니까 이 녹취록의 신빙성이 여러 가지 다른 사실들로 좀 약간 크로스 체크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뭐 윤영찬 의원이 경기경제심에 줬다거나 이것까지 확인되는 건 아닙니다. 그게 네. 아니고 예. 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낙연 측에서 처음에 이 제보를 하고 여러 언론사에 자료를 줬다 이렇게는 볼 수 있는 거죠.